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로 여기까지 나왔어? 여러분들 다 소식 들으셨겠지만 지난 7월 20일 여수의 좁은 수조에서 벨루가 루이가 폐사했습니다.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화 아쿠아플래닛 여수의 좁은 수조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그 당시 벨루가들은 면역력 저하에 따른 피부병 그리고 수조가 너무 좁다 보니까 척추만곡증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폐사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화 아쿠아플래닛 여수는 전체 수조 면적이 총 200제곱미터에도 이르지 않은 비좁은 수조에서 넓은 북극해를 헤엄치던 벨루가 3마리를 잡아와서 2012년 개장부터 지금까지 가둬놓았기 때문에 언제든 죽음의 가능성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희 시민사회 또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인 벨루가가 또 폐사했습니다. 작년 10월 롯데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폐사에 이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한화 아쿠아플래닛 여수에서 벨루가가 폐사했습니다. 죽은 벨루가는 소위 연구 명목으로 러시아 틴로 연구소를 통해 수입되었지만 실상은 유치한 공연에 동원되었을 뿐입니다. 폐사된 벨루가가 어떤 질병으로 죽은 것인지는 곧 밝혀질 것이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벨루가가 있을 곳은 수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조에 억류된 불행한 포로 동물을 대상으로 무슨 연구를 한다는 건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벨루가는 VIP 체험 도구로, 눈요깃거리로, 인생상 배경으로 혹은 실체 없는 연구 명목으로 그저 소비되고 있습니다. 벨루가는 물건이나 대상이 아닌 독립된 권리를 가지며 자기의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자유로운 주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조 속을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영주입니다. 좁은 수조가 고래류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화처럼 야생에서 수십 마리의 무리를 지어서 가족과 친척으로 구성된 무리사회에서 먹이를 찾아 이동하고 수온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사는 고래를 포획하고 감금하는 것은 갇혀있는 고래들 뿐 아니라 야생에 있는 고래들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나 같은 대기업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보전하고 사회적 환원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고래류를 포획하고 가두고 노래의 대상으로 삼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 신상철 활동가입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수족관 돌고래들은 2마리 중 1마리꼴로 죽어갈 정도로 그 폐사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벨루가들 또한 감옥 같은 좁은 수족관 안에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래류가 수족관 같은 좁은 공간에 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죽은 많은 고래들의 희생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더 희생되어야 합니까? 많은 해외 국가들은 이미 고래류, 전시, 쇼 등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래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수족관을 운영하는 기업도 해양수산부도 입을 다물고만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해수부는 벨루가 방류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내리고 한화는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 남은 벨루가들을 방류를 약속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죽인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결국 죽음에 이른 것은
그냥 단순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 살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물이 살 수 있는 곳은 겨우 생서식지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류만이 답이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방류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실행을 했고 성공을 한 입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불안전하다는 식의 어떤 생각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대안은 과학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 동물이 돌아갈 곳은 야생의 서식지밖에 없습니다. 방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